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후 늦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흐린 하늘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북부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3도, 포항 14도,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가 되면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점차 추워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벤처기업 창업 보육이 목적인 포항 테크노파크가 설립 취지와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자 생존을 위해 정부 공모 사업을 따거나 포항시가 할 일을 대신 맡는 하부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포스코 등 19개 지역 기업이 443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포항 테크노파크. 포스텍과 류스트 등 우수한 연구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3, 4년 전부터 정부나 경상북도의 공모 사업을 따내 농어촌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주거나 지진 피해 기업 지원, 과메기 비린내 제거, 곤충용 사료 개발, 수산질병 제어 기술 개발, 치매 환자 위치 확인 플랫폼 개발 등 벤처기업 인큐베이팅과는 거리가 먼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출연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자 독자 생존 방안으로 포항시가 할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건비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만 R&D, 연구 개발을 외칠 뿐 출연 기관인 포스코와 포항시 등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독자 생존만을 요구를 하면서 지원 사업은 후퇴되고 오히려 독자 생존을 위한 각종 공모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 있게 됐죠. 전국 13개 테크노파크는 정부 지원을 받지만 의협계도 수도권 TP로 분류된 포항 테크노파크는 정책 예산 사업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해 생존이 버거운 상황입니다. 정부로부터 제대로 취하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료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꼭 개정이 돼야 됩니다. 게다가 포항 테크노파크는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업 분야가 일부 겹치고 직원 65명의 열악한 인건비 등은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제5벤처동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중개업소 역할을 벗어나기 위한 자체 노력과 출연기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지역위원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포항북구위원회는 한국당과 바른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법안과 유치원 3법, 윤창호법 등 90여 개 무쟁점 민생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진 피해 지원과 영일만 대교 건설 등 포항 현안 국비 확보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한국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올 초 이딴 산재 사고로 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포스코에서 최근 또다시 하청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이른바 협착사고를 당했습니다.
6명이 해야 할 작업을 규정을 어기고 3명이 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인데 포스코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노동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포스코의 오랜 관행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제 포스코가 책임져라. 포스코가 책임져라. 네. 지난 12일 포항제철소 작업장에서 하청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작업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포스코의 작업 사양서에 따르면 6명이 투입돼야 하지만 무리하게 3명이 작업하다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입니다. 결혼도 안 한 작업자가 지금 불구가 돼가지고 저 인생 어떻게 하겠습니까? 6명이 작업해야 될 장소에 3명이 작업하니까 인원이 분산되다 보니까 혼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가 되었던 거죠. 이들은 포스코가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도 적정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며 포스코의 부도덕한 경영을 규탄했습니다.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부당한 지시에 따라 목숨을 걸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올 들어서만 포항제철소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광양제철소에선 협착 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 6년간 포스코의 산재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이 협력 하청 업체의 노동자들일 만큼 더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임금은 포스코 직원의 절반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인원 충원보다는 시간으로 이게 노동 강도를 높여서 지금 현장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 부분으로 보면 한 45%에서 50% 수준이고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위험 작업은 직종에 구분 없이 하고 있고 출선 작업 등 상시적인 위험 작업은 오히려 포스코 직원이 맡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동일 근속을 감안할 때 포스코 직원의 70% 수준이며 올해도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에 1,000억 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에서는 올해 특별 근로감독을 받고도 무리한 작업에 따른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인력 충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노동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올해 2월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영덕대게 축제가 참가희망 축제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문화관광축제 참가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영덕대게축제가 참가희망축제 부문에서 24.3%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화천의 산천어축제입니다.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축제 유형은 문화예술형이 32.3%로 가장 많았고 지역 특산물형과 생태 자연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 도내에서 농어촌 지역인 영덕과 울릉 주민들의 비만율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담배와 술도 많이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이 적을수록 비만율과 흡연율이 높아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간한 대구 경북 건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세 이상 경북 주민의 비만율은 39.8%,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46.2%로 가장 높았고 영덕군이 43.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영덕군 축산면과 울진군 기성면, 울릉군 북면이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흡연율은 경북 평균이 21.3%인 가운데 영덕군이 23.3%, 울릉군이 22.4%로 각각 2위와 4위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영덕군 남정면과 달산면이 5위권 내에 들었고 포항시 남구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고위험 음주율은 경북이 14.9%인 가운데 울릉군이 20.6%로 가장 높았고 영덕군이 17.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울릉군 북면과 울릉읍, 영덕군 병곡면과 남정면이 5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 수준별로 보면 비만율의 경우 경북 지역 하위 20%가 40.3%로 상위 20%의 38.8%보다 높았습니다. 흡연율도 소득 하위 계층이 23.6%로 소득 상위 계층의 17%보다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위험 음주율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이 15.7%로 소득 하위 계층의 14.6%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주민들의 비만율이 높은 원인으로 심심한 시골 생활 속에 전통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운동과 외출 등의 움직임이 부족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는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지역별 소득별로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는 중저준위 방패물 1000드럼을 방패물 전용 운반선을 이용해 오는 23일 경주 방패장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원전은 2015년 방패장 이송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5,400드럼의 방패물을 경주 방패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152억 원의 목표를 세웠는데 포항문화방송도 어제부터 성금을 접수합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열고 내년 1월 말까지 73일간의 온도탑 모금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152억 원. 성금의 1%인 1억 5천여만 원이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는 1도씩 오릅니다. 첫 개인 기부자로는 1억 원을 기부 약정한 봉화의 권영만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온도탑이 10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북쪽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북 도지사와 교육감, 도내 시장 군수 등 26명이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나눔 리더로 동시 가입해 모금 열기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예전보다 못하면서 모금 목표액 증액 비율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 증액 비율이 9%에 달했지만 이듬해 7%대로 떨어져 올해는 4.9%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줄곧 모금의 어려움을 겪다 마지막 날 겨우 100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경북에 어려운 사람 참 많고 또 포항 지진이나 경주의 그런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참 더 어려워요. 목표액을 달성해서 그냥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지영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거나 ARS 기부 전화, 거리 모금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5개 시군이 어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수렵 시간은 해가 뜨고 난 뒤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이고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와 까치, 까마귀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시군은 수렵 기간인 내년 2월 말까지 총기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 포획 행위 단속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중학생까지 완전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학부모들의 무상급식 요구가 거센데 대구시는 다른 복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초중학생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를 0.1%포인트 내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 한 명에 연간 60만 원 정도 급식비를 아껴 소득이 늘어난 효과도 봅니다. 복지에다 소득을 올리는 효과도 뚜렷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구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중학생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내년에 시행합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그런데도 예산 타령을 하며 하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보다 못한 여야 대구시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는 고등학생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구가 늘
어렵지만 이런 무상급식까지 전국에서 꼴찌를 해서 되겠나.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와 협의만 된다면 예산 증액이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보고 혹시나 그 시행 시기를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게 좋겠다 하는 것도 그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다른 복지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 대구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마디로 시장의 의지가 너무나 부족하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 시민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상북도 본청과 교육청, 직속기관 등 모두 84개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출자 출연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관료와의 폐해 등을 지적했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포항 안동 김천의료원의 항생제 오남용 방지와 의료 폐기물 처리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컬링팀 인권 문제와 도체육회의 운영 부실을 질타했고, 농수산위원회는 농민사관학교 교육체계 전면 수정을 통한 교육 혁신 등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가 바로 아리랑인데 지역별로 다양한 아리랑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경에는 문경세제 아리랑이 전해지면서 문경시가 적극적인 보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제동요제에서 최초로 수상한 아리랑 음반이 문경시에 기증됐습니다. 보도에 조동진 기자입니다. 지난 1983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6회 제키노 도로 동요제에서 불려진 아리랑입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홍이경, 홍이진 씨 자매가 당시 7세와 4세 나이로 참가해 아리랑을 불러 2등상을 받았습니다. 이 음반은 당시 동요제에서 수상한 노래를 LP로 제작한 것으로 아리랑 최초의 국제경연대회 수상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이 세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불리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년 귀국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홍이경, 이진씨 자매는 2018 문경 세제 아리랑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음반을 기증했습니다. 그 아리랑 박물관이 열리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가 생겨가지고 특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꺼이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시는 다음 달 문경 세제 아리랑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디아스포라 아리랑이라는 주제로 세계 아리랑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리랑은 물론 해외 동포들이 부르는 다양한 아리랑을 보고 들을 수 있어 아리랑 도시 문경과 세제 아리랑의 위상을 세계 속에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아리랑 2018 문경 세제 아리랑과 이번에 기증한 음반이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시는 이 음반을 세제 아리랑제에서 전시하고 이후에는 문경 옛길박물관에서 전시해 세계 속의 아리랑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오는 25일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전북과의 홈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수험표를 매표소에 제시하면 입장권을 받을 수 있으며 포항구단은 이번 홈 경기를 레이디스 데이로 정해 여성 팬에게도 입장권을 50% 할인해 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13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지만 흐린 하늘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북부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3도, 포항 14도,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오후가 되면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점차 추워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